안녕하십니까, 국민닥터 채널입니다. 오늘은 심내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둘의 공통점, 두 질환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전문의인 저와 뇌졸중의 전문가이신 신경과 정근하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근하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정근하라고 하고요. 사실 뇌졸중 관련된 그런 유튜브 방송들 너무 많아서 좀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심장, 뇌를 동시에 같이 다룰 수 있는 또 채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먼저 뇌졸중이 먼저 뭔지부터 한번, 뇌졸중의 정의라고나 할까요? 그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뇌졸중은 많은 분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제 평균 연령도 올라가고 다양한 뇌질환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 중풍, 뇌졸중 이런 것들은 이제 갑자기 뇌혈관이 막혀서 뇌가 죽는 그런 병을 말하는데, 이게 큰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질환 플러스 어떤 가족 또 주변 동료들 동시 질환으로서 상당한 그런 후유증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병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그 원인들을 선생님과 좀 얘기를 더 나누면서 그 치료법까지 저희가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심근경색은 심장이 죽어가는 병입니다. 아까 뇌가 죽어간다고 표현하셨는데, 심장의 이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갑자기 막힘으로써 심장 세포가 갑자기 죽어서 기능을 상실하고, 심장 세포가 기능을 갑자기 상실하면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그 나중에 이 심장 근육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그런 무서운 병이죠. 뇌졸중도 마찬가지로 뇌세포가 죽은 다음에 재생이 안 되죠. 예, 다른 장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재생이 어려운 걸로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세포들이 다 이제 연결돼서 어떤 뇌 기능을 유발하기 때문에 재생 측면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 손상되기 전에 병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뇌는 굉장히 영역이 크고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심장이 하는 역할이 이게 펌프질이지 않습니까? 네. 아주 단순하죠. 예, 증상이 좀 단순하고 이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 병이다라고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네, 그렇긴 한데 일단 심장의 기능은 되게 뇌에 비해서 단순합니다. 그냥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피를 뿜어서 온몸에 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순환 펌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기능이 떨어지면 펌프의 기능이 떨어진다. 자동차 엔진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엔진이 막 3000cc 엔진이었다가 갑자기 1000cc짜리 엔진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단순한데 그 심장 근육이 갑자기 괴사되는 순간부터 이게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게 엮여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다양한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흉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가슴 주변으로 많이 아픈데 나타나는 영역은 이 명치부터 이 목까지 이 중앙부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이렇게 짓누르거나 쥐어짜거나 이런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흉통이 약 70-80% 환자들에게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호흡곤란입니다.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100m 달리기를 하거나 오래 달리기 한 것 같은 숨찬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빨리 쉬게 되거나 깊이 심호흡을 하게 되거나, 그리고 숨이 차면 심장이 나빠졌을 때 숨찬 거의 특징은 들어 눕지를 못합니다. 누우면 숨이 차서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서 헉헉대면서 숨을 쉬게 되는 그런 게 전형적이고, 그 다음에 심장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면 심정지가 나타나고, 심정지 직전 상황, 혈압이 막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의식소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가 흉통, 호흡곤란, 의식소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뇌졸중은 어떤가요? 글쎄요, 그 심근경색도 사실 좀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제 환자들 보면 이런 흉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심근경색이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 이걸 이제 어떻게 감별하는지는 뭐 차차 또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고요. 뇌 증상 관련돼서는 뇌는 이제 좌우 앞뒤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이 다 틀려요. 어떤 경우는 이제 운동신경들이 모여 있는 영역이 있고 또 감각신경이 모여 있는 영역이 있고 언어 중추가 있고 또 이런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관은 골고루 이제 피를 배분을 하죠. 아까 심장에서 이제 펌프 기능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우리 몸을 살리는 데 있어서. 뇌는 우리 체중의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심장에서 그 펌프들을 하는 혈류량의 한 20%가 이제 뇌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손상받는 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올 수 있어서 굉장히 이런 그 뇌졸중의 증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흔한 증상들은 얼굴마비, 그리고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그리고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그 균형 같은 것들이 안 맞는 경우, 시야가 손상되는 경우 한 5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뇌 질환들, 많은 뇌 질환들, 뇌졸중을 제외한 많은 뇌 질환들도 비슷한 손상을 통해서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게 뇌졸중이다 아니면 다른 뇌질환이다를 감별해야 되고요. 뇌졸중 중에서도 이게 혈관이 막혀서 뇌가 죽는 것도 있고 혈관이 터져서 뇌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감별해야지 올바른 적절한 치료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일부가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고 복잡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가장 제 환자분들 중에도 뇌졸중을 걱정하는 분들 중에서 이거 뇌졸중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닌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많죠. 두통을 호소할 때 뇌졸중의 전조 증상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두통과는 관련이 어떤가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만성 두통, 그러니까는 오래전부터 알았던 두통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게 심해졌을 때 이제 뇌졸중이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제일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 어지러움증, 만성 두통, 그리고 추가해서 또 흔히 얘기하는 게 무슨 얼굴이 떨린다, 눈꺼풀이 떨린다, 팔다리가 저린다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는데 절대로 이런 그 뇌졸중에 특화된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이제 뇌졸중 중에서도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갑작스럽게 혈관이 터져서 오는 그런 뇌출혈, 출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제 극심한 두통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일부 이제 혈관 박리라든지 혈관 손상과 동반된 이런 뇌졸중들도 극심한 통증을 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두통도 연관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조금 더 아까 언급드린 그런 그 증상들을 조금 더 잘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순환기내과 의사로서 잘 모르지만 단순히 두통만 갖고 뇌졸중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두통과 함께 마비 증세가 나타난다거나 뭔가 다른 동반 증상이 좀 동반됐을 때 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이건 국소 신경학적 결손, 좀 용어가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결국 뇌가 망가진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뇌가 기능을 잃는 그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조금 더 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뭔가 헷갈리면 진료를 보고 전문의한테 문의를 하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겠네요.